지금 뭐 인사 담당자들이 SNS 이 부분이 작년이랑 올해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중요하다고 느꼈다라는 부분이 올해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해보시고 운영하다 보면 더 궁금한 게 생기면 더 공부하시게 되고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가 생겨서 여러분이 취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SNS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활동을 하시면서 SNS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실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본인을 좀 선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NS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난 SNS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 배우러 오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NS가 아니라 SNS 더 마케팅, 취업으로서의 여러분의 SNS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SNS가 왜 취업에서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편하게 보시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 스마트폰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으신데 어찌됐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 아무도 못 맞추실 거라고 장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엄청 오래 했는데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새벽 6시 조찬 강의를 가도 핸드폰 몇 번 봤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을 항상 쥐고 살고 있고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바일 이용 시간을 제가 자료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3시간 44분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크게 느끼시지 못하는 건 쪼개서 쓰시니까 그래요. 화장실 가는 잠깐 사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잠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하루로 보시면 엄청나게 긴 시간을 모바일에 활용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필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업체에서 왜 중요해졌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고나라 이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용해 본 적 없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대부분 중고나라라는 어떤 카페를 되게 알고 계실 텐데 즉 중고나라를 통해서 중고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온라인상에서 이런 재화라든지 소셜, UF 티몬 쿠팡 등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제품 구매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SNS까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SNS에 일상을 올리시잖아요. 그 일상이 광고가 된다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기업체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제품을 팔려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인이나 누가 이 제품 좋더라, 이 강의 좋더라 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SNS에 되게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 부분으로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나 모바일 마케팅으로서 벌써 특징은 지역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네이버로 검색하면 제주도에 있는 친구나 부산에 있는 친구나 지금 모두 다 똑같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심지어 외국에서도 네이버 어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게 큰 강점이고요. 근데 이 모바일이나 SNS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는데 역사가 짧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여러분과 저희가 동시에 만졌다라는 거예요. 아이폰이 나온 걸 같이 만났고 카카오톡을 거의 비슷하게 깔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가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지금 뭐 인사 담당자들이 SNS 이 부분이 작년이랑 올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부분이 올해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점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제 서포터즈죠.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강의를 많이 나가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스펙을 쌓으려다 보니까 이런 대외 활동이나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체의 활동들에 대해서 꾸준히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기업체에서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요. 대학생들만의 참신한 아이디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진 인프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TV 매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말하듯이 하는 후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업체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SNS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셨어요. 사원으로 시작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선임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장님이나 부장님보다 뭘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있으세요? 업무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서 배우시는 입장인 거지 내가 가서 바로 어떤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대리님보다 SNS나 블로그나 온라인에 대해 더 익숙하고 더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회사에서 그 정도 직책을 가지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을 물어보시거나 어플하는 방법이라든지 핸드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여쭤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큰 메리트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각시키면 좋겠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의 SNS 채널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페이지 채널을 운영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회사의 어떤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부서가 마케팅 부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SNS를 내가 이렇게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큰 강점으로 부각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SNS는 되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 그럼 그 다음은 그럼 그 채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어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실 거고 이 앞 단계에서는 SNS가 이렇게 중요해졌고 남들보다 내가 SNS 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사한 건데 어제 기업의 SNS 부분이 밑에만 보시면 돼요. 고객과의 소통 통로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며 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뭐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지만 소비자예요. 여러분들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검색하실 거 아니에요?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물을 만약에 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물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발품을 팔거나 여기 공장에 가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얻으신다는 거예요. PC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결정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구매까지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온라인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많은 사업체들이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신 거예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주항공 사례인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채용을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보내서 채용을 해요. 끼나 이런 어떤 재능들을 보겠다라는 것들인데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다양한 기회들이 온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이런 SNS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중요성이라든지 분명히 뭐 알고 계신 거였던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SNS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취업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SNS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채널들이 생각나세요? 페이스북 제일 아마 많이 하실 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건데 채널들 좀 다양하죠. 카카오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밴드도 저희 채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 채널은 맞는데 뭐 SNS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채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채널에 집중을 해야 하고 이 채널마다에 대한 특징들은 무엇이며 그 채널마다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채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랑 좀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고객들이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고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겠죠. 종로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로 맛집을 검색하시면 일단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겠죠. 대부분. 또는 인스타그램 하실 건데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에서 종로 맛집을 검색하셨어요.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 보세요? 주로? 2페이지까지 이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더 뒤에 페이지까지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매정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터가 돼가지고 한다 그러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2페이지 내에 들어가게 만드는 글을 쓰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글들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페이지까지 글을 보신다고 하시면 PC상으로 20개의 글을 보시는 거예요. 그 20개 중에 어떤 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찾는 글은 이런 글이신 거예요. 후기, 실제 후기 같은 글. 무슨 말이냐면 가봤는데 정말 인생 맛집인데 30분은 기다려야 돼. 정말 맛있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해. 정말 맛있는데 주차가 안 돼. 이런 어떤 단점까지 같이 나와 있는 실질적인 같은 글에 여러분들이 더 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점점 실질적인 후기를 찾으려고 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점점 실질적인 후기를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창과 방패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후기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 후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SNS 마케팅 핵심이라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건 실제 후기니까 내가 후기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떤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건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사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 고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데 올려서 누군가에게 계속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 수업 듣고 싶어. 그 강사님 누구야? 그 강사님 책도 사보고 싶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상처받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은 영업사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만들어라예요. 그죠? 여러분들 만들면 돼요. 안 한다고 하겠던 이 여러분들을 제가 만들면 되는데 그럼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고민하겠죠. 저의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자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자 이거 사진 찍고 실습하시겠습니다. 찍고 해시태그 올리시고 글 올려보실게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 영업사원이 돼요. 맞나요? 여러분들의 그 올린 글을 보고 누군가가 이런 수업이 있어? 나도 듣고 싶은데 강사님은 누구야? 라고 여쭤본다면 저한테 강의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고객이 영업사원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가장 큰 홍보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기업체들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몇 가지 종류별로 조금 보시면 자 여러분 트리가트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시고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가시죠. 사진 이쁜 곳에서 많이 찍으시는데 이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에 이렇게 벽화같이 벽에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홍보가 돼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소프트퀸 이태원점이라는 곳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영업사원이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요새 이제 매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DP를 해놓거나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되게 감지하시고 되게 어떤 이력서를 쓰실 때나 이런 부분들의 SNS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미시는 게 여러분들을 뽑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일단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블로그와 SNS 이 두 가지로 되게 나눠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는 여기 보시면 유인 마케팅이에요. 상위 노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검색이 되셔야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순위가 있어요. 누군가는 1등으로 나와야 되고 누군가는 2등으로 나와야 되고 누군가는 10페이지에 나오고 이런 등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비도 비싼 그런 종류의 마케팅인데요. SNS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어떤 글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그 글이 어떻게 보면 상위 노출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보가 가장 빠르게 도달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면 어떤 글이 먼저 보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잘 바로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냥 SNS를 하고 계신 거예요. SNS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글이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취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SNS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취업에 SNS를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사 있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취미나 내가 조금 더 저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죠. 예를 들어 난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다라든지 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 나는 예를 들어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많이 알아.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채널들에. 근데 채널들을 올리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건 하나는 비즈니스 계정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SNS 채널들의 비즈니스 계정.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안 사용하실 채널인데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계정은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에요. 차이점은요.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 수가 1000명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카카오 스토리 내가 취업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정보를 올리고 친구를 모아서 내 영향력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했으면 카카오 스토리는 1000명까지밖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라는 건 친구 수가 무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큰 계정을 만들고 싶으시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계정은 5000명까지 가능하세요. 페이지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페이지 많이 받아보시는 채널들 많을 거예요. 뭐 오늘 뭐 먹지나 뭐 여행에 뭐 놀자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을 아마 많이 받아보실 건데 그 정도 채널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취업에 큰 효과를 보실 거고 그 채널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진 것만으로도 되게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SNS 되게 잘하시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라는 거죠.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난 운영도 해봤고 팔로워 많지 않지만 이런 컨텐츠를 올렸다라는 부분들. 말할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부분이에요. 스펙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여러분들이 SNS가 왜 파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도달률 기준으로 보면 100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29명이 읽을 확률이 생겨요. 근데 SNS에다 글을 쓰면 57명 정도가 읽을 확률이 생겨요. SNS가 도달률이 훨씬 더 높아요. SNS의 도달률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페이스북 왜 들어가셨어요? 심심해서 그냥. 들어가시면 뭐 하세요? 눈팅 하시죠. 글 올리실 거 아니면 다 남의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이 도달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그죠? 그래서 SNS가 도달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글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실질적인 브랜드에서 홍보 효과를 보려면 블로그가 유리한 점이 많아요. 도달률이 낮은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얘는 목적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종로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셨다라는 건 종로 맛집을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강남 맛집의 사진이 SNS에서 보였어요. 근데 강남에 갈 수 없어요. 그죠? 나랑 연관 없는 정보면 도달은 분명히 잘 됐는데 지나치게 되겠죠. 그러나 블로그 쪽 같은 경우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SNS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봐야지 수익이나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SNS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조금 채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트위터. 여러분 혹시 트위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대부분 트위터는 요새 많이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트위터 하실 필요 없으신 거예요.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휘발성이 강해요. 정보를 많이 넣거나 뭐 글자를 많이 쓰거나 이런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브랜드를 홍보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카카오 스토리. 어떤 층이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오시죠? 여성의 주부 타겟이라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뭐 60대까지도 여러분 부모님이 SNS 하나 하신다고 하시면 카카오 스토리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취업하시려는 회사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브랜드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하셔야겠죠. 왜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카카오 스토리에 있으니까 주부님들이 카카오 스토리에 있으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브랜드나 상품에 따라서 이 채널들을 달리 운영하시는 건데 일단 주부님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은 이런 카카오 스토리라는 부분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요새 예전같이 핫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장점은 기반이 좋아요. 카카오톡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여러분 아까 카카오 스토리는 연령층이나 타겟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페이스북의 주 타겟은 누굴까요? 카카오 스토리처럼 확실하게 안 나오시죠? 일단은 젊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젊은 층이 하시겠죠. 10대, 20대에서는 성비도 비슷해요. 남녀의 사용률도 비슷해요.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남자가 많아지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장점은 공유예요. 어떤 채널들보다 젊은 층에게 공유가 잘 돼요. 인스타그램은 공유 기능이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공유 기능이 있고 또 하나 많이 하시는 게 소환. 골뱅이로 내 친구들을 불러서 야 우리 여기 가자. 다음에 우리 여기 가봅시다. 이게 골뱅이에서 아이디를 소환을 하시죠. 즉 많은 정보가 공유가 일어난다라는 게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대상은 젊은 층.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아셔야 되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세요. 그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활용도를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회사에서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익숙한 것과 안 익숙한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페이스북 정도 기본적으로, 왜냐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카스는 내가 조금 더 하면 차별화가 되는 거지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주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안 하시더라고요. 사생활이 노출돼서 싫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시면 돼요. 선택해서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렌드나 기업체에 대한 정보들을 SNS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꼭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으신 회사를 제가 제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먼저라고 했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비주얼로 표현되는 업종들은 꼭 하셔야 돼요. 사진 한 장만 올라가거든요. 링크도 안 걸리고 제약이 많아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의류, 패션. 사진 한 장으로 표현돼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죠. 또 외식업. 음식이 맛있어 보이면 구매가 일어나요. 그다음 뷰티. 뷰티에서도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네일, 헤어,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이 더 광고가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여행도 될 수 있죠. 사진 한 장으로 여기 되게 멋있어 보이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새 헬스. 몸 좋으신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런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하시면서 광고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따라서 이 SNS 채널들은 조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계정들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공식 계정들을 다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 공식 계정들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컨셉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사용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종로 맛집 검색하면 이런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뭐로 검색하죠? 해시태그라는 걸 통해서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네이버에 치는 단어가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되는 게 해시태그라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 왔어요. 트위터에서 왔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도 해시태그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SNS보다 간편해요.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에 사진만 한 장 딱 올라온 거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진이 올라가고 글이 항상 이렇게 있겠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글을 딱 올리시면 글이 먼저 나오나요? 사진이 먼저 나오나요? 글이 먼저 나오죠. 인스타그램은 어떻죠? 사진이 먼저 나오죠. 사진이 중심이 되는 SNS고 비주얼적이다라는 게 되게 센시티브 하신 거고 되게 영향력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많은 회사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식업이나 뷰티 쪽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팔로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력을 볼 때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그래서 인플루엔서라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2017년 트렌드 중에도 하나인데 뭐 1인 방송, BJ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SNS 스타들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어 취업 전용으로 어떤 브랜드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일관된 브랜드 컨셉을 유지하신다라는 건 사진 찍는 구조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컨셉조차도 좀 맞춰서 일관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영상이 원래 15초에서 1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분까지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며칠 전에 바뀐 게 하나 또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크게 하나 바뀐 거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라이브 방송이 생겼어요. 페이스북은 라이브 방송이 원래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도입이 됐어요. 왜냐? 같은 회사이기 때문인데,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고,
점점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라는 거, 내 기업이나 내가 올린 이미지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꼭 걸어주셔야 되는데 해시태그가 여러분들의 어떤 색깔이나 검색이 돼서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도 검색이 되셔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타그램, 아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되게 찾아보면 페이스북은 거미줄처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브랜드를 들어가시면 거기 다니시는 직원분들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기업의 사람들, 그 회사 사람들 그냥 친구 추가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친구 수락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랑 페이스북에서 꼭 알아야지만 수락하진 않아요. 그냥 관계가 있거나 신청 오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업이나 브랜드의 인사 담당자나 그런 분들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회가 또는 우연히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페이스북 쪽에서 좀 본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는 마케팅 방법으로 보셔서 여러분 일단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내가 채널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SNS 좀 마케팅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일단은 1번이나 2번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인스타그램 보시면 몇 줄까지 보이죠? 글이? 피드 딱 들어가시면 3줄에 5줄 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신데 위에밖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SNS 글을 쓰실 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빵 하고 쓰신 다음에 밑에 내용을 읽고 싶은 만큼 호기심을 드릴 만한 그런 제목들을 제목에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첫 문장에서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하시는 거고요.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 정리해 주는 거 좋아해요. 서울에서 꼭 가보아야 할 곳 50곳인데 뭐 예를 들어서 취업에 유용한 사이트 100선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만한 컨텐츠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내 블로그에 사진, 페이스북에서 사진만 넣는다 그러면 동영상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다 글을 쓰신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정도 글을 쓰고 더 궁금한 점은 제 블로그로 와서 보세요라는 식의 어떤 패턴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효과는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동영상까지 들어가면 시각 플러스 청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나 혼자 결론을 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소통형으로 질문도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로 SNS를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부분들을 하고요. 자, 2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SNS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본인을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보기 좋은 상품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팔로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컨텐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스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해서 SNS상에 올려놓으시는 거. 요새는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SNS를 들어가 봐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들어갔는데 나 우울해 죽고 싶어요 막 이런 말을 써놨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인사 담당자 그런 사람 뽑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근데 SNS를 보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 이력서에 뭐 자기소개서에 좋은 말만 쓰실 거잖아요. 개인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SN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장해서 SNS에 효과를 하신다라는 부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스펙 되게 싸움이라고 하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토끼라고 생각하세요? 거북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리기로 치면
대부분 뭐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 아니면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더 취업이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고 그냥 객관적인 어떤 수치들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시합을 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항상 이기죠.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지에서 하면 토끼가 이겨요. 근데 바다로 가서 헤엄을 치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많이 깔려져 있는 패턴에서 여러분들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나 여러분이 잘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 SNS에 홍보해서 여러분만의 판을 만드시면 그 부분이 취업에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면 직접 해보는 거 그것만 한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도 또 잊어버려요. 직접 해보시고 운영하다 보면 더 궁금한 게 생기면 더 공부하시게 되고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가 생겨서 여러분들 취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SNS에 대해서 SNS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강의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SNS를 하고 계시고 이 방법들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되실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돌아가셔서 이 SNS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